먼저 그 총리 추천과 관련해서요, 뭐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대전제는 의회 정치가 가능한 공간을 여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방식 중에 지금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총리를 만드는 방식은 저는 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당이 중심이 된 다수연합이 추천하는 총리, 그리고 그 총리가 제안하는 제청하는 내각의 국회 인준권, 뭐 이것이 가장 지금 좀 그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정의당의 안은 아닙니다. 어쨌든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회 중심제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국민의 정서나 또 우리 국회의 준비 정도로 볼 때 단판에 의회 중심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발은 미니멈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다수파 연합이 총리를 추천하는 이런 방식이라면 말하자면 그러니까 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의 다른 당과 협력하고 또 연대하는 과정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청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야당 다수연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실상은 여당이 중심이 된 다수연합이 되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어떤 개인을 지명하는 총리가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서 당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총리가 추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들도 정당들이 중심이 된 의견을 반영한 그런 제청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의회의 추천권을 보장하면서, 말하자면 의회에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그 총리는 의회 정치에 상당히 순응하는 그런 총리이면서도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대통령 지시와 의회를 존중하는 이 양측면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지 않나. 물론 이것이 과도적인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 정의당과 저 개인의 의견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된 견해 차이의 공통분모를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안을 발표하시고 제안하시는 단계로 머물지 아니면 직접 발의까지 하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기에는 국회가 국회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개헌의 기본 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안, 그동안에 논의된 것에 대한 어떤 중간 결산, 기본 원칙과 방향이라도 여야 합의를 해서 대통령께 제기하고 국민들 앞에 공표하는 그런 절차가 저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당 원내대표들로 논의가 구성이 돼 있지만 거기에 우리 또 헌정특위 간사들이 다 배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중간 결산을 통한 원칙에 대한 합의는 헌정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고, 또는 뭐 간사단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외울 지경입니다, 제가. 각 당이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대안을 내놔서 큰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심상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고 우리 심상정 의원님 의견 제안이 있었는데 개헌안의 대통령 발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입장 표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중간 합의라도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데 대한 가부 판단은 3당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 간 협의와 그다음에 위원장과의 언론을 거쳐서 뭐 결론을 갖다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기왕에 그것을 다루실 것 같으면 제가 1분 동안, 1분만 그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따로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까?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는 김상희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예, 네, 대통령께서 큰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그렇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게 대통령께서 제시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권력분점. 두 번째,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 이 두 가지 원칙을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그와 연동해서 지금 시기 문제나 또 뭐 더 검토할 것이 있다면 검토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김상희 의원님은 의사진행 발언은 아니시죠? 그러면 순서대로 박주민 의원님, 정태욱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고. 예, 사실 뭐 지난번에 했던 발언과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52조는 법률안 제출권자로서 정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심심치 않게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위헌적이다 또는 국회를 무시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 128조는 비슷한 형식으로 개헌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이 개헌안을 내는 것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몇 차례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에 대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국회의 논의 상황과 결과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님이 발의를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나름 자신의 역할을 했다면은 개헌안을 굳이 대통령님이 직접 발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회 무시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권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총리에 대한 국회의 선출이나 총리에 대한 국회의 추천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에서도 대통령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대통령제로 해야죠. 내각제적 요소를 넣어서 사실상 대통령제가 아닌 제도를 만들면서 이것이 대통령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한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제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 사실상 총리에 대한 임명권을 국회가 주도적으로 진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 부분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마 제도적으로 대통령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권력 구조가 탄생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야가 공이 대통령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대통령제로 해야 된다. 대신에 대통령제를 둔 상태에서도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든지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헌법 기관의 구성 방법과 절차를 달리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논의를 해나가면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는 다들 대통령제로 가자고 하시니까 대통령제를 확실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지 않다. 그건 오히려 합헌적인 것이고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제로 하자고 말씀하신 이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당 의원님께서 안이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대통령 편드는 이야기만 하고 또 한편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통령께서 개헌을 발의하는 것을 뭐 위헌이다 그런 주장을 한 적은 없고요, 야당에서. 그러나 결국에는 국회에서 여기에서 과반을 통과해야 되고 또 3분의 2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국회에 맡겨두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통령께서 헌법안 발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그 내용과 연결해 보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87년 처지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든 좀 분산시키자. 대통령 권한 중에 특히 인사권을 좀 분산시키자는 것이 기본 핵심인데 4년 뭐 중임제든 연임제든 간에 이걸 하게 되면은 대통령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이거는 국민의 뜻이 안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좀 인내를 가지시고 국회에서 합의를 기다려 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좀 들어갔을 때에 여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대통령 중심제 같으면 대통령 중심제를 확실히 가자 그런데 그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 1961년 이후 개헌 5차 개헌입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해가지고 그 총리제를 헌법에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이미 대통령 중심제는 정부 통령제 제1공화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정부 국무총리제 그 자체가 이미 이제 내각제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총리제라는 것이 상당히 유명무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게 되고 거기에 반대하는 야당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니까 국정이 마비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제로 4년 중임제로가 대통령 권한을 더 강화시키나 놓으면은 더 일방적인 독주와 독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소한 총리의 그 선임에 그것이 임명이 되든 아니면 추천이 되든 그 수많은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김정민 의원님 이야기하시듯이 그런 구체적인 법률이나 방법에 있어 얼마든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중심제와 총리제 자체가 이제까지 상공화국 이래로 형해화되어 왔습니다만은 유지되어 왔듯이 이제는 총리제를 상당히 실질화 시켜가지고 국회에서 총리 선임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대통령 중심제냐 아니냐 뭐 이런 그 형식 그 논리를 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국회와 대통령이 상생 조화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개헌이 돼야 되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 자리에서 자꾸 그 야당 타박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은 지금 현재 4년 중임제 같이 이렇게 4년 연임제 뭐 이런 것 고집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총리의 그 선출권에 관해서 좀 정부가 정부 내지 그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타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그 헌법을 그 제안하면서 4년 연임제 하겠다 그러면은 현행보다도 더 대통령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정부 여당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 하시고 황영철 의원님 하시고 지상욱 의원님 하시고 안상수 의원님 하시고 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았다고. 김상희 의원님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상희입니다. 지금 국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참 민망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20대 국회의 가장 큰 책무가 아마 개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헌을 해서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넘게 그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동안의 정치권에서는 특히 대선을 거치면서 모든 정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홍준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정부 개헌 발의안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 발의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 이렇게 2017년 5월 4일 인터뷰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후보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다 그렇게 그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매일 회의를 열어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개헌안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게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그 국정농단 사태를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지방 분권을 해서 지방자치를 실질화시키는 이런 방향은 대략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권이나 입법권 그리고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 그리고 이 헌법기관들의 권한 조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1년이 넘게 2년 가까이 논의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소위도 열고 있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권력기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토론을 하고 있지만 토론이 부족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들이 이제는 자기 입장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안과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놓고 합의를 하고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말까지 당의 안을 당론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발언을 하셨었는데 전혀 뭐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의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계속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특위위원들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합의해서 조문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특위위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특위위원이라고 하지만 그 권한을 지금 행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각 당들이 의원들이 각 당에서 입장이 나오면 그 입장과 관련해서 그 특위위원들이 특위에서 또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당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이 특위에서 지금 회의를 하면서도 이것은 당의 입장은 아니고 내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렇게 토를 달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무의미한 우리가 회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국민들에게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가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정말 면피적인 그런 우리 의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답답한 마음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들께서 이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 당의 입장을 빨리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그 입장을 놓고 또 합의도 하고 정리도 하고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과 관련해서도 일정이 10월이다 그러면 왜 10월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 과정에서 도저히 합의가 안 돼서 이게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께 왜 10월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 당의 입장을 저는 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는 계속 열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렇게 소모적인 운영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빨리 각 당들이 자기 입장을 정하고 각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일정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발의하냐 하고 항의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오히려 더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은 실질적으로 이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각 당들이 빨리 자기 입장을 정하고 그리고 당 간에 5개 정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권력구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또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특히 이제 총리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1분 동안 1분만 그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따로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는 김상희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네, 대통령께서 큰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그렇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게 대통령께서 제시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권력분점. 두 번째,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 이 두 가지 원칙을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그와 연동해서 지금 시기 문제나 또 더 검토할 것이 있다면 검토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김상희 의원님은 의사진행 발언은 아니시죠? 그러면 순서대로 박주민
의원님, 정태욱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뭐 지난번에 했던 발언과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다수파 연합이 총리를 추천하는 이런 방식이라면 말하자면 여당, 그러니까 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의 다른 당과 협력하고 또 연대하는 과정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청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야당 다수연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실상은 여당이 중심이 된 다수연합이 되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어떤 개인을 지명하는 총리가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서 당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총리가 추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들도 정당들이 중심이 된 의견을 반영한 그런 제청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의회의 추천권을 보장하면서 말하자면 의회에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그 총리는 저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당 원내대표들로 논의가 구성이 돼 있지만 거기에 우리 또 헌정특위 간사들이 다 배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중간 결산을 통한 원칙에 대한 합의는 헌정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고 또는 뭐 간사단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외울 지경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각 당이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대안을 내놔서 큰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심상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고 우리 심상정 의원님 의견 제안이 있었는데 개헌안의 대통령 발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입장 표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중간 합의라도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데 대한 가부 판단은 3당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 간 협의와 그다음에 위원장과의 언론을 거쳐서 뭐 결론을 갖다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기왕에 그것을 다루실 것 같으면 먼저 그 총리 추천과 관련해서요. 뭐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대전제는 의회 정치가 가능한 공간을 여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방식 중에 지금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총리를 만드는 방식은 저는 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당이 중심이 된 다수연합이 추천하는 총리 그리고 그 총리가 제안하는 제청하는 내각의 국회 인준권 뭐 이것이 가장 지금 좀 그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정의당의 안은 아닙니다. 어쨌든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회 중심제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국민의 정서나 또 우리 국회의 준비 정도로 볼 때 단판에 의회 중심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발은 미니멈 의회 정치에 상당히 순응하는 그런 총리이면서도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대통령 지시와 의회를 존중하는 이 양 측면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지 않나. 물론 이것이 과도적인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 정의당과 저 개인의 의견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된 견해 차이의 공통 분모를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안을 발표하시고 제안하시는 단계로 머물지 아니면 직접 발의까지 하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기에는 국회가 국회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개헌의 기본 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안, 그동안에 논의된 것에 대한 어떤 중간 결산, 기본 원칙과 방향이라도 여야 합의를 해서 대통령께 제기하고 국민들 앞에 공표하는 그런 절차